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여기는 삼성전자처럼 해자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불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야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수천 개 상장 주식 중에서 저 어느 주식을 사야 되죠? 시작도 ROE에 되고 끝날 때도 ROE에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투자의 핵심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ROE가 핵심 중에 핵심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이 주식은 100%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책에서는 예. ROE에 대한 맞아요. 또 지표도 설명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서 맞아요. 다 막 PER, PBR 이런 것들을 맞아요. 보시는데 맞아요. 특히나 또 ROE를 강조해 주셨거든요. 맞아요. 제가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ROE라는 게 뭐냐 이러면 자기자본 수익률인데 여기서 자기자본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 김밥집을 해도 내가 1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뭐 가게를 사야지, 거기 뭐 직원을 고용해야지, 설비를 사야지, 거기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책상, 밥 먹는 책상도 사야지, 의자 이런 게 다 고정 비용이니까 이게 투자잖아요. 그걸 에퀴티, 그러니까 우리 ROE라는 그 E가 에퀴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내가 투자한 돈을 번전을 말하거든요. 자, 그럼 이런 거잖아요. 친구 보고 야 우리 둘이 김밥집 안 할래? 그럼 친구가 얼마 투자하면 돼? 야, 우리들이 50대 50을 하니 5천만 해. 내 5천만 해. 우리도 1억 투자하면 돼. 걔 1억 투자하게 하면 친구가 이래. 야, 1억 투자하면 돈 얼마 벌 수 있어? 그러면 한 1년에 한 2천만 벌어. 그러면 내 1억 투자하면 1년 후면 한 1억 2천 번다는 얘기네. 그래. 그럼 내 수익률 오면서 20%거든요. 그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까 말까 할 때 당연히 뭘 봐야 돼요? 내 1억 투자했을 때 얼마 벌 수 있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게 ROE 딱 해버리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처럼 야 1억 투자에 얼마 벌어 이러면 너무나 누구나 쉽게 알아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작도 ROE에 되고 끝날 때도 ROE에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투자의 핵심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ROE가 핵심 중에 핵심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투자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오늘 주식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중국의 상장 기업이 이러면 4,000개 있어요. 한국도 몇천 개 기업이 상장했잖아요. 어느 주식을 사야죠? 일단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수천 개 상장 주식 중에서 저 어느 주식을 사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지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ROE가 높은 주식을 사라. 자, 그러면 ROE가 얼마 높은 주식, 그 각자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ROE가 얼마 높은 걸 사야 되죠? 이러면 이 말도 제가 쉽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1억이 있어요. 자, 이제 1억을 투자한다 했어요. 그러면 1억을 만약에 지금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이자율을 5% 준대요. 1억을 하면 1년에 500만 원 이자가 나와요. 자, 내가 아무 리스크 없어. 1억을 은행에 그때 넣으면 아무 리스크 없이 연말이 되면 500만 이자가 빵 생겨버려. 5%가 생기죠, 이자가. 1억 600이겠네, 정확한 말이야. 5%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김밥집을 투자했는데 1년 지났어요. 운영했어요. 그 내가 다 포스트 제할 거 제했더니 1억을 투자했는데 손에 쥔 돈이 400만 밖에 안 돼. 그럼 여러분 이 김밥 투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수익률은 4%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힘든 24시간 김밥집 운영하지 말고 그냥 은행 가다가 1억 놓으면은 끝날 때 600만 받는 게 낫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죠. ROE 얼마짜리를 골라야 돼요? 미니멈 예금 이자율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미니멈 6%는 돼야 되겠죠. 뭐 5% 시작이니까 그럼 6%는 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 비용 생각. 그럼 6%를 할 것인가? 그건 당신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ROE가 적어도 10% 이상은 엑셀을 딱 모든 기업을 딱 불러다가 ROE 기본으로 해서 쫙 자르는 거죠. 자, 10% 이상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죠. 어떤 주식이 딱 봤는데 ROE 15%에 이 주식을 살까요 말까요? 하면 그 기업의 퍼를 봤다. ROE가 15%인데 퍼가 예를 들면 14.16이면 이게 수익성이 산의 원가를 돌리는데 그 기업의 퍼를 봤더니 예를 들면 8이에요. 여기 보니까 14.16이면 되는데 그게 저평가된 거죠. 그럼 그 주식은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PBR까지 봤더니 지금 PBR이 2.12인데 거기 PBR 봤더니 예를 들면 1.8이야. 그러면 이 주식은 100% 사도 되는 거예요. 왜? 저평가된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를 나의 투잡으로 한다. 내 월급 받으면서 이러면 요 정도 공부는 해야 된다.
조금만 시간 놓으면 돼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라서 투자할 때 기본으로 체크해야 되는 재무 지표. 그게 ROE, PBR, PER. 그리고 요 표만 보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비싸게는 안 산다. 비싸게는 안 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런 미중 간의 갈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최첨단 기술의 혜자가 있는 네, 이런 기업이 맞습니다.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는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기술적인 독점력이 있는 그걸 우리가 혜자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을 고르는 게 원래 원칙이긴 해요. 왜냐면 누구도 이 기업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전 세계 시장 다 이 기업 거잖아요. 그게 원래 제일 좋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란 게 개인도 그렇잖아요. 이 친구가 나하고 비슷할 때 별로 질투 안 하는데 절대적으로 성공하면 사람이 항상 그게 있어요. 이 사람을 좀 깎아내리자, 좀 안 됐으면 좋겠다, 혹은 어떤 장애물이 생겨버려요. 너무 이렇게 커져버리면. 그래서 기업도 똑같아요. 이게 TSMC 정도 되면 벌써 세계적으로 이게 그 국가에서도 그 기업이 엄청 민감한 기업이 되지만 세계적으로도 그 기업이 항상 이런 정치적 리스크에 노출되게 돼 있어요. 한국의 삼성전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게 꼭 재무제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스크는 이게 이런 정치적 외부적 리스크는 우리가 컨트롤이 안 돼요. 개인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플러스하게 내가 기술 독점력만 좋다 해서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래서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노출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에 노출된 기술 영역에 있는 기업들은 노출이 안 되면서 좋은 산업이 많아요. 미중 갈등에 노출이 안 된 섹터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중국은 이 표현을 따젠캉이라는 표현 써요. 대건강. 저는 어떻게 표현을 안요하는 웰리스라고 표현해요.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헬스케어 산업이라든가. 근데 저는 이 용어를 다 안 좋아해요. 저는 웰리스라는 용어가 되게 좋아요. 우리 삶이 이제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 고령화예요. 고도 초고령화예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60세 이상 인구가 2030년에 6억 명이 됩니다. 6억 명이. 근데 이 고령화 6억 명 인구를 서비스하는 산업들이 이 세 나라가 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만 집중해 왔지 이 노인들을 어떻게 즐겁게 재밌게 건강하게 편안하게 100세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는 어느 나라도 준비를 안 했어요. 산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는 다 늙어버렸어 이미.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쓴 일만 남았잖아요. 근데 돈 쓸 곳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그게 웰리스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따젠캉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보기에는 건강 산업 혹은 헬스케어 산업이라 하는데 헬스케어라면 한국에서는 막 가서 피트니스하고 뭐 요가하고 이런 것만 생각해. 제가 그 용어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되게 과학적인 스마트한 건강관리 산업을 말해요. 이거는 데이터 산업이에요 또. 그런데 이런 거는 미중 갈등이 노출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여기는 삼성전자처럼 혜자 기업이 없어요. 다른 것만 다 해왔지 이 웰리스 산업에 혜자 기업이 없는 이유는 대기업이 완전 이쪽에 진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블루오션이에요. 성장률이 20-30%예요. 근데 이런 건 또 미중 갈등이 노출이 안 됐어. 그래서 여기서 전략만 잘 짜면 지금 성장률이 20-30%고 혜자 기업이 나올 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중국의 알리바바 마윈이 있잖아요. 마윈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두 번째 마윈은 어디서 나오냐.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2억 6,700만 명이거든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누가 이 6억 7천만 명을 재밌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게 하냐가 두 번째 두 번째 마윈이 된다고 표현했어요. 저는 완전히 동의해요. 이게 건강산업인데 전문가가 일단 공백이에요. 웰리스. 그래서 제가 어마어마 6억 명이 시장에 오는데 전문가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최근에도 네. 그 의료인데 네. 또 AI 의료 맞아요. 이런 기업들이 또 많이 부각받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AI 플러스화가 된 거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옛날 산업에서 잘하던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이
다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았어요. 왜냐면 잘하는 애들은 프리미엄을 서비스로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돈 벌어서 살았고, 그다음에 잘 못하는 애들은 또 싼 맛에 또 저런 애들은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너 좋고 나 좋고 각자 알아 시장에서 자기 버젓 조금씩 다 먹고 다 좋게 살았는데, 이게 앞으로 AI화 가잖아요. AI화 간다는 건 다 데이터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데이터화가 다 됐다라는 거는 스마트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화의 본질은 뭐냐면 고객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 이게 시대의 운명을 읽는다는데 미래 운명에서 키워드가 몇 개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듣는 분들 기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산업도 앞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산업에서 지금 내 하는 산업에서 1등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지금 방송 듣는 어떤 분이. 근데 여러분이 이 흐름을 안 타잖아요. 한순간에 이 시장에서 꼴찌로 밀려내요. 뭘 안 하면 우리가 말하는 AI와 데이터와 스마트화, 자동화, 모바일화를 안 하잖아요. 당신은 지금 1등인지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꼴찌로 가요. 제가 축산업을 예를 많이 들었어요. 축산업 하면 농촌에서 하는 일로 생각하죠. 돼지를 키우든지 소를 키우든지 농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에 놓고 뭐 거기다 앞에다 먹이를 갖다 딱 쏟아 놓고 뭐 가끔 영양제를 갖다 팍 이래서 먹이고 그다음 막 크게 키워서 뭐 다 시장에 내놔서 뭐 1,000만 원 받고 이렇게 돈 벌잖아요. 이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팜이라 해서 빌딩에서 돼지를 키워요. 이게 5층 빌딩이다 이러면 예를 들면 새끼를 낳는 거는 5층에서 하고 한 살이 되면 1층 내려오고 한 살 더 되면 2층 내려오고 이렇게 층별로 나이가 다 따라 마지막에 도사장까지 가게 예를 들면 이런 시스템이 스마트로 가요. 근데 그럼 여기까지 하면 그냥 그렇게 일이지. 그다음에 뭐가 변하냐면 이제는 축산은 모든 밸류 체인이 변하는 거예요. 공급망 산업이 여기에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축산업에 공급하던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는 비즈니스 모드가 변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축산업에 공급하던 애들이.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돼지도 영양제를 먹어요. 아미노산이나 영양제를 보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사료에다가 뭐 어떤 기업의 아미노산 갖다가 사료에 쑥 섞어서 돼지를 주고 그러면 건강하겠지 하고 비등비등 키워서 팔았잖아요. 근데 이게 데이터화가 되면 게임 룰이 변해요. 이게 돼지한테 아미노산은 A 제품을 먹였을 때와 B 제품을 먹였을 때 이제는 이게 돼지의 모든 사육 과정이 데이터로 다 표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A 제품을 먹였을 때 돼지의 지방,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A 제품을 쓸 때 얘가 지방은 줄어들고 근육은 올라가고 이렇게 보여요. 근데 B 제품 보실 때는 지방만 올라가고 다른 영양 요소들은 안 좋아졌네 이러면 내가 축산업 대표면 어떻게 돼요? B 제품 쓰지 말아야 되겠네. 근데 옛날에 이게 모니터링 안 되니까 계량이 안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주로 싼 거 갖다 쓰게 돼 있어요. 뭐 계량이 안 돼. 근데 이제는 딱딱 계량이 되니까 가격차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얘기는 확실하게 좋게 나오면 B는 안 쓰고 A만 쓰게 돼요. 그러면 이 공급군 기업들이 경쟁력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다 A를 쓰고 B는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 얘는 A도 먹고 살고 B도 먹고 살고 이랬지. 왜? 얘네들이 제품군이 차별이 구체적으로 결과물에서 잘 안 보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다 보이면서 이제는 진짜 좋은 기업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AI화, 데이터화 하면 그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기업을 어떻게 스마트 데이터화가 어디 AI화 요것만 생각하는데 뭘 생각 못하냐면 만약에 산업이 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산업이 아직도 생존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제 말한 예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게 모니터링이 가능했을 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러분 투자자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투자한 주식이 앞으로 이런 세상이 왔을 때도 이 기업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투자할 때 하나의 팩터 체크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야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일반 사람들이 말로만 하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사실 몰라요.